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뭐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앞서도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4차 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의 법칙이 존재하는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임기철 원장님께서는 융합화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한 8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보면 멘탈 인텔리전스가 만들어 놓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미 멘탈 인텔리전스가 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IBM이 만든 워슨이라고 하는 이 퀴즈 왕이 미국의 유명한 저퍼디 퀴즈 게임에서 이미 퀴즈의 왕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절이 이미 AI가 소위 말하면 MI를 좀 능가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오는 AI가 어떻게 진화하냐 그러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딥러닝하고 셀프러닝하는 것이 AI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MI가 AI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퀀텀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일반 컴퓨터의 10억 배의 성능을 갖고 있는 퀀텀 컴퓨터가 조만간에 상용화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기술 혁신이 도래할 것인가를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터넷 오브 싱즈를 보니까 머지않아 지금 초기에는 한 100만 건 정도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머지않아 50 빌리언, 한 500억의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한다는 것이 바로 AI 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현재 IoT의 그 가치 사슬이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크게 한 7단계로 좀 진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겨우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스테이지인 스마트 오브젝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플랫폼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커스터머까지도 앞으로 계속 진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뱅킹도 이제는 핀테크가 중심이 돼서 세계적인 글로벌 뱅킹 기업들은 이미 다 디지털 뱅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미 3D 프린팅 시대가 지금 이제 4D로 지금 넘어가는 상당히 빠른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단계를 현재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이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환경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베이스.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 독일이 민관 학위연대에서 만들어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아젠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독일 같은 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미국 주도의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은 인간 본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독일조차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2011년에 정부가 주도하는 또 민간이 협동하는 또 학교가 연대하는 소위 말하는 민관학의 인더스트리 4.0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결론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대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대학 현장에 있고 또 제가 총장 된 지도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대학은 변화가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계속 지금까지 대학의 개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폼이나 또는 리컨스트럭션 정도의 개혁까지는 안 될 거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지배하는 메인 패러다임을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리셋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과를 통폐합한다거나
조금 뭐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개혁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대학의 위기의식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면 저는 오히려 인간의 윤리, 도덕성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연 인간의 전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덕성과 윤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다르게 뭐 사람이 스마트해야 되고 예의가 바라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인성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성의 모습을 대학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학의 하나의 교육의 축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결국은 전문 인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것을 감히 모든 학생을 과학자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과학자처럼 생각하기에는 대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전정신이고 창의력이고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실대학을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축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번의 축은 전공 영역에서 새롭게 지금 리셋하려고 지금 이제 플랜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육체적 능력에다가 대학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뭐 스펙 관리, 전문 지식, 한 분야의 전공 심화 이런 이제 유체 능력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체 능력으로부터 인지 능력으로 능력의 영향을 시프트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능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인지 능력, 창조력, 논리적 추론, 수학적 추론, 시각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의 틀로 자리 잡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본적 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적극적인 학습 능력, 발표 능력, 읽기 기회, RCD 해독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베이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프로세스 어빌리티, 절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경청하는 태도, 비판적인 사고,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연결지어서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상호 관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취업이 어려우니까 고시 준비하고 나올 학생이 많아졌는데 앞서도 우리 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 팀워크인데 가장 낮은 게 팀워크인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상호 관계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자그마한 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아직은 지금 AB 수준인데 시간도 없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너럴 솔루션으로서 좀 가능한 한 대학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VC에 연결하는 것이고요.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 정부, 기업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대학의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막대한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사립대학은 돈이 없다. 결국 정부도 돈이 없다. 그럼 기업이 이쪽에 산학형 모델을 만들어서 대학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법제도 정비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솔루션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차 산업에 특화된 학문 집중을 육성시키고 연계 학문을 좀 보완시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드 지식정보 사회의 사용자들을 육성시키고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피동적 학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PBL이나 등등 해가지고 능동적 학습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좀 다양한 학문 접근을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일부 대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2학기 때부터 학생들에게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을 이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전공 과목을 스스로 융합하고 설계해서 융합 전공 심사위원회 허락을 받으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융합 전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융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연한 창조력을 형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시키는 곳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의 컴퓨터 언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이것을 전공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AI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